네, 수업 화면으로 이동했고요. 예, 여러분들도 다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되셨으면요. 우리 수업 예제 열기 전에요. 예, 제가 오늘 할 수업을요. 미리 한번 해보았어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재직증명서예요. 이거는 완성이에요. 제가 미리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저랑 같이 한번 해볼 파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단에 보시면은 사원 명부 시트가 있고요. 재직 증명서 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원 명부 시트랑 사원 명부 시트를 참고해서요. 재직 증명서 엑셀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사원번호, 네, 사원번호 만약에 제가 1번을 선택했다면요. 네, 1번 사원번호 1번을 선택했다면 1번 직원 이름 정동건님,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총무부, 차장, 그리고 근무기간, 네,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오늘 날짜까지 들어와서요 출력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또 사원번호 제가 임의번호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마지막 분 한번 해볼까요? 25번. 네, 25번 했더니 여기가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죠. 25번은 장지윤님이고 90년생이고 그리고 부천시 주소를 가지고 있고요. 개발부 사원 2016년에 이 회사에 입사해서 지금까지도 근무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재직증명서를요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 해요. 네, 그래서 이거 여기 이 목록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원 번호를요 목록으로 만드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요 각각은요 다 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성명 C6셀 선택했더니 네, VLOOKUP 함수 이렇게 나오죠. 또 주민등록번호도 VLOOKUP 함수, 주소도 VLOOKUP 함수, 소속, 직위 다 VLOOKUP 함수예요. 네, 이렇게 VLOOKUP 함수를 이용하면요 우리가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이 함수만 이용하시면요 찾아주죠. 한꺼번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볼까 해요. 네, 요거는요 제가 완성형이에요. 오늘 할 거를 미리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네, 저는요 X 할게요. 네, X 하고요. 우리 같이 한번 재직증명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탕화면에 마스터 엑셀 노란 폴더 있으실 거예요. 예, 마스터 엑셀 노란 폴더 더블 클릭해 주세요. 네, 우리 오늘 4회차지요? 네, 4회차예요. 네, 4회차에서 4회차 폴더, 4회차 폴더. 바탕화면 마스터 엑셀 노란 폴더고요. 노란 폴더 열었더니 또 이렇게 폴더가 8개가 있어요. 우리 오늘은 4회차니까요. 4회차 노란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네, 4회차. 네, 4회차 폴더 열었더니요. 예제가 2개가 있죠. 네, 우리 필요한 건요. 재직증명서. 네, 재직증명서 엑셀 파일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재직증명서. 네, 더블 클릭하셔야 되세요. 네, 열렸나요? 네, 열렸으면요 상단에 탭 메뉴들은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리본 메뉴가 보이지 않죠? 예, 리본 메뉴가 안 보이시는 분, 저도 리본 메뉴가 안 보여요. 예, 그럼 우리 우측에 편집 사용 보이시죠? 편집 사용 단추를 눌러주시면요 우리가 이 예제를요 편집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편집 사용 클릭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럼 이렇게 리본 메뉴가 활성화가 되었죠. 네, 리본 메뉴가 활성화가 되었고요. 네, 우리 하단 시트 한번 볼까요? 네, 하단 시트. 네, 시트가요 2개가 있어요. 재직증명서 시트가 있고요. 사원 명부 시트가 있어요.
네, 우리 먼저 사원 명부 시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명부 시트. 네, 여러분들은 네, 엑셀을 어떤 때 사용하시나요? 네, 엑셀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 자동화 문서의 대표적인 도구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일 거예요. 예,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알아서 정확하게 직접 입력되는 자료들을요 찾아서 우리가 입력할 필요 없이 VLOOKUP 함수를 사용하면 찾아서 그 행에 정확하게 넣어주니까요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요 주로 VLOOKUP 함수, 이 찾기 참조 함수를 통해서요 자료를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먼저 사업명부 시트에 가서요 이름 정의를 하시는 게 편하세요. 네, 사업명부 시트. 네, 사업명부 시트 클릭하시면요 네, 여기 4번부터 시작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사일까지 이 회사 직원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죠. 네, 물론 우리 엑셀은요 열과 행이 만나서 이렇게 주소를 이루어요. 제가요 이메일 클릭했더니요 여기는 I10 6행이라 그래서 I6셀이에요. 근데 I6셀 하면요 이 빈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름 정의부터 한번 해볼까 해요. 네, 이름 정의를 하면요 이 엑셀 이런 열번호랑 행번호가 아니라 우리가 문자로 넣을 수가 있어요. 문자. 그래서 문자로 넣으면 우리 수식 넣을 때도요 한 수식 넣을 때도 문자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먼저 저는요 이름 정의부터 한번 해볼까 해요. 네, 이름 정의. 네, 이름 정의부터 할게요. 네, 여러분들 사원 명부 시트 다 오셨나요? 네, 사원 명부 시트 다 오셨으면요 우리 이름 정의부터, 즉 저는요 A1셀부터 우리 데이터 끝까지가 A 26셀까지네요. A26셀까지 A1셀부터 A26셀까지 이렇게 블록을 잡아주세요. A1셀부터 A26셀까지 A1셀부터요. A26셀까지 범위요. A1셀부터 A26셀까지 범위 잡으시고요. 우리는 4번이라고 할게요. 이름 정의를. 네, 이름 정의하실 때는요. 제일 먼저 블럭 잡으시고요. 네, 바로 이름 상자 보이실 거예요. 이름 상자. 네, 이렇게 블럭 잡으신 다음에 이름 상자에다가 4번. 네, 4번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시고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네, 4번이라고 이름 정의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름 정의할 블럭을 영역을 먼저 잡아주세요. 네, 영역. 네, 영역 잡아주시고요. 여기다가 직접 클릭하시면요. 블럭이 잡혀요. 파란 블럭이. 그럴 때 블럭 무시하고 4번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우리 이제 상단 메뉴를 사용하시려면요. 상단 메뉴를 사용하려면 수식 탭 누르시면요. 정의된 이름 그룹이 있어요. 정의된 이름. 네, 정의된 이름 그룹 가시면요. 선택 영역, 우리 선택했죠? A1셀부터 A26셀까지. 네,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네, 선택 영역에서 이름 만들기. 제일 먼저 영역 선택해 주시고요. 수식 탭, 정의된 이름 그룹. 저는요,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클릭했더니요, 선택 영역에서 이름 만들기라는 대화 상자가 나와요. 네, 우리는요, 첫 행만 할게요. 네, 첫 행이 바로 4번이죠. 네, 그쵸? 네, 첫 행만 체크하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메뉴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블록을 잡은 다음에 요 이름 상자에다가 직접 4번 이렇게 입력하셔도 된다는 거죠. 네, 이름 정의를 하시면요, 우리 이제 셀 주소를 참조할 때 보통은 A열 일행이면 A1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4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내가 참조한 셀이 4번이구나 라를 한 번에 알 수 있죠. 네, 확인 눌러볼까요? 확인. 네, 누르면요, 지금은 아무 표시가 안 되어 있죠. 그럼요, 여기 이름 상자 클릭하시면요, 4번이라고 이렇게 이름 정의가 되었어요. 예, 이름 정의. 네, 4번으로 이름 정의를 했어요. 예,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름 정의 같이 한번 해보셨고요. 이름 정의 순서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블록 잡고요. 이름 정의할 영역 블록 잡으시고요. 수식 탭, 정의된 이름 그룹 가셔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예, 누르신 다음에 대화 상자가 나오죠. 첫 행만 체크 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요, 네, 저는요 4번이라는 이름으로 이름 정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름 정의, 네, 저는 메뉴로 했고요. 빨리 하실 분들은요, 네, 여기 블록 영역 잡고 이름 상자야, 이름 상자 클릭하시면요, 블록이 잡혀요. 그래서 4번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세요. 네, 저는요, 네, 선택 영역이 좀 많아서요, 예, 네, 메뉴 이용해서요, 이렇게 4번이라고 이름 정의를 했어요. 네, 이름 정의, 네, 다 되셨나요? 또 여기 사원 명부도 다 영역 잡고 이름 정의하면 편한데요. 저는 이제 하나는 이름 정의를 하고요. 이 나머지, 네, A1셀부터 뭐 G26셀까지는 이름 정의를 하지 않을게요. 하나는 이름 정의하고 또 사원 명부는 이름 정의하지 않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 정의한 게 편하구나 를 알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요, A1셀부터 A26셀까지만 영역 잡고요, 이름 정의를 했어요. 하나만. 네, 이렇게 이름 정의하시고요. 다시 재직 증명서 시트로 하단 재직 증명서 시트 클릭해서요, 예, 시트 이동해 주세요. 재직 증명서 시트입니다. 네, 재직 증명서 시트 왔어요. 네, 이번에는요, 이름 정의 했고요. 저는 여기 사원번호, 즉 C2셀을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기능을 이용해서요, 목록 단추로 만들까 해요. 예, 사원이 지금 1번부터 25번 번호까지 있죠. 네, 여기 목록 단추가 있다면요, 하나씩 선택하면, 네, 우리가 조금 편안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요, 목록 단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목록 단추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럼 먼저 C2셀 선택해 주세요. C2셀 선택하시고요.
네, 여기 사원 번호 난이죠. C2셀이.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 4번 제가 아까 미리 보기로 했을 때 사원을 선택하면요. 뭐 성명도 나오고 이렇게. 이거는 다 VLOOKUP 함수를 사용하셔야 되세요. 네, 저는요. 일단은 편의상 C2셀 데이터 유효성 검사부터 하도록 할게요. 네, 목록 단축을 만들면요. 네, 우리가 많이 편안하죠. C2셀 선택하셨나요? 네, C2셀 선택하시고요.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니까 상단 데이터 탭 클릭. 예, 데이터 탭 클릭하시면요. 우리 데이터 도구 그룹으로 오시면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죠. 네, 목록 단추를 만들 거예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 네, 클릭하시면요. 데이터 유효성 대화 상자가 나오죠. 네, 제한 대상은 모든 값이 아니고 저는 목록. 네, 여기에 이렇게 목록 단추를 만들어서 4번, 1번부터 25번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거예요. 네, 그럼 모든 값이 아니고요. 꺽쇠 버튼 누르셔서 목록. 네,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원본은요. 우리 이름 정의했죠. 예, 이름 정의했죠. 이름 정의했으니까 셀 주소를 넣는 게 아니라 는 하시고요. 우리 4번이라고 이름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원본은요. 한글 확인하시고요. 4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우리 사원 명부 시트 A1셀부터 A26셀까지 그 4번이 다 들어오는 거죠. 네, 이름 정의를 하면 이렇게 편해요. 4번 이렇게 텍스트 넣어도요. 다 여기 원본이라고 나와 있죠. 셀 주소를 물론 참고하실 수도 있으세요. 네, 사원 명부 시트 가서 A1셀부터 쭉 다 클릭 드래그 해서요. 그대로 나와요. 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름 정의를 미리 해놨기 때문에 4번이라고 입력하셔도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용에서 목록 단추가 나온다는 거죠. 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네, 되셨나요? 네, 제가요 이렇게 목록 단추를 만들려고요. 먼저 이름 정의부터 했어요. 데이터 유효성, 제한 대상은 목록, 원본은 는 4번.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세요. 만약에 이름 정의를 안 했다 그러면요. 여기 가셔서요. 여러분들이 이름 원본을요. 클릭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아 주셔야 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름 정의를 먼저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텍스트 입력하셔도 되시는 거죠. 네, 다 되셨으면요. 확인 눌러주시면 되세요. 네, 확인 누를게요. 확인. 네, 여기 보세요. 반짝반짝 빛나죠? 네, 확인. 네, 됐어요. 확인됐고요. 우리 여기 목록 단추가 생겼죠? 네,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했기 때문에 목록 단추가 생겼어요. 그럼 목록 단추 눌러서 4번이 잘 들어왔나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1번. 네, 들어오죠? 그리고 마지막 번호가 25번이었어요. 네, 이렇게 들어왔죠. 네, 저는요 1번 선택해 놓고 있을게요. 네, 1번. 네, 데이터 유효성 검사. 네, 저는요 먼저 C2 셀을 선택을 했죠. 네, C2. 네, C2 셀 선택하고요. 데이터 탭, 데이터 도구 그룹,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하고요. 네, 클릭하고요. 제한 대상을 저는 목록으로 했어요. 목록 했고요. 그리고 원본. 네, 원본은요. 이름 정의를 미리 했기 때문에 4번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렇게 목록 단추가 생겼죠. 네, 목록 단추 여러분들 다 생기셨나요? 네, 목록 단추. 네, 목록 단추. C2셀에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기능을 이용해서요. 목록 단추를 만들어서 저는 현재 1번을 선택을 했어요. 1번. 네, 총 25명이 있는 회사예요. 25명이 있는 회사고요. 저는 이제 여기 성명, 네, 성명 1번을 누르면 우리 1번이 누구였죠? 네, 1번이요. 정동건님이에요. 정동건님. 우리 지금은 아직 함수 적용을 하지 않아서 1번, 4번 찾으려면요. 이렇게 사원 명부 시트에 와서 1번이 정동건님이구나. 정동건님은 76년생이고 주소는 마포회사고 총무부, 차장. 2004년에 이 회사에 입사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 VLOOKUP을 이용하시면요. VLOOKUP을 이용하시면 네, 지금 여기 함수를 넣지 않았어요. VLOOKUP 함수를 이용하면요. 우리가 사원 명부 시트를 누르지 않아도 얘가 찾아줘요. 네, 그래서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성명, 네, 성명 찾아보고요. 네, 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직위도요, 다 VLOOKUP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네, VLOOKUP 함수 이렇게 한번 이제 넣어 놓으시면요. 사원, 네, 재직증명서, 증명서 발행할 때요 굉장히 편하죠. 사원 번호만 클릭하면 하단에 VLOOKUP 함수가 다 적용이 된 상태라면 성명부터 다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는요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요 여기 재직증명서 성명부터 직위까지 같이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네, VLOOKUP 함수라고 쓸게요. 찾기 함수. 아니, 저는 VLOOKUP 함수 이용할 거니까요. 네, VLOOKUP 함수 이렇게 쓸게요. 네, VLOOKUP 함수. 네, 그러면 네, VLOOKUP 함수는요, 4가지의 인수를 가져요. 예, 함수는요, 수학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우리 수학 공식은 외워야 하잖아요. 근데 VLOOKUP 함수는요, 물론 외우셔도 좋으세요. 예, 외우셔도 좋으시고요. 아니면 우리 함수 인수 대화상자 불러내면요, 4가지 인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서 하나씩 하시면 되세요. 예, 저는 먼저 C6셀 선택할게요. C6셀. 네, C6셀 선택하고요. 저는 VLOOKUP 함수를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식을 이용할 거죠. 그러면 수식 선언을 하셔야겠죠. 예, 등호, 이퀄, 등호는, 네, 입력을 해주세요. 는, 우리는 어떤 함수를 사용할지 함수 이름도 알아요. 네,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요, 우리 찾을 거예요. 그러면은 VLOOKUP 함수니까 V, 일단 입력해 줘 볼까요? 예, 작업 표시줄에 영문인지 한글인지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주세요. 네, 영문으로 바꾸고요. V, 네, V 하나 넣었더니요, V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짜르르 펼쳐지죠. 네, 우리는요, VLOOKUP 함수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VLOOKUP 함수 클릭하시면요, VLOOKUP 함수에 대한 설명이 오른쪽으로 텍스트로 나오죠. 네, 텍스트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설명이요, 쉽지 않아요. 네, VLOOKUP 함수, 우리는 VLOOKUP 함수를 사용할 거니까 VLOOKUP 함수 선택해 주시고요. 네, 현재 이 수식 입력줄 보시면요, V 한 글자 들어갔어요. 네, 저는요, VLOOKUP 풀네임을 넣을 거예요. 예, 풀네임 넣으시려면 우리 키보드 중에서요, 요 탭키 한 번만 눌러주세요. 탭키 한번 누르시면요,
VLOOKUP 가로까지 들어와요. 탭키 한번 눌러주세요. 네, 저도 탭키 누를게요. 탭키 눌렀더니 수식 입력줄하고 우리가 정답을 넣을 C6셀에 VLOOKUP 풀네임하고 가로까지 들어왔어요. 네, 저는요 함수인수 대화상자도 부르고 싶어요. 네, 함수인수 대화상자는요 우리 키보드에 컨트롤 A 눌러주시면요 이 VLOOKUP에 관련된 함수인수 대화상자가 나와요. 컨트롤 A 한번 눌러주세요. 컨트롤 A. 저도 컨트롤 A 눌렀더니요 VLOOKUP 함수 이렇게 들어왔죠. 네, VLOOKUP 함수.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되셨나요? VLOOKUP 함수. 네, 찾기 함수예요. 네, 찾기 함수인데 lookup이 찾다죠. V가 vertical일 거예요. 그래서 vertical은요 세로를 의미해요. 수직. 예, 수직. 그래서 VLOOKUP 함수 이용해서요 찾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보시면요 VLOOKUP 함수 인수가요 4개나 돼요. 4개. VLOOKUP 함수 4개가 돼요. 예, 4개래도요 현재 첫 번째 커서가 있죠. 예, 그러면 이 lookup value가 무슨 뜻인지 하단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표의 첫열에서 찾으려는 값이다. 그런데 처음 하시면 얘도 어려워요. 어려운데요. 찾을 값, 무엇을 찾을 거예요? 라는 의미예요. lookup value. 네, 여러분들이 찾을 셀 주소를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네, 첫 번째 여기는요, 찾을 값이에요. 뭘 찾을 거예요? 네, 4번을 찾을 거예요. 그럼 4번은 어디예요? C2 셀이죠. 여기 사원번호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목록 단추 만들었어요. 그래서 1번부터 25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lookup은요, 찾을 값, 무엇을 찾아드릴까요? 네, 4번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C2, 네, 이렇게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C2를 찾아주세요. 네, C2를 찾아주세요. 그래서 lookup value는 여러분들이 찾을 값. 예, VLOOKUP으로 무엇을 찾아드릴까요? 얘가 물어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나는 C2 셀 값을 찾고 싶어요 라고 C2를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C2. 이 C2에는 1번부터 25번까지 다 있죠. 그래서 lookup value 첫 번째는 C2. 네, C2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네, 테이블 어레이 클릭 한번 해보세요. 네, 테이블 어레이는요, 어디에서 찾을까요? 즉, 어디를 참조 범위를 여러분들이 눌러주셔야 되세요. 네, 여기 테이블 어레이 설명 한번 볼까요? 테이블 어레이. 네, 테이블 어레이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추출하려는 포입니다. 테이블 어레이는 범위 참조나 범위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원 명부라고 이름 정의를 했다면, 즉 사원 명부 시트에서 A1 셀부터 네, 마지막 그 G26셀까지인가요? 다 이름 정의를 해놨다면 그냥 사원 명부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세요. 그런데 제가 이름 정의를 사번만 하고요. 사원 명부는 안 했어요. 네, 만약에 했다면 사원 명부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시는데 우리는 안 했죠. 그래서 범위를 여러분들이 잡아 주셔야 되세요. 네, 테이블 어레이 참조 범위는요, 우리 어디예요? 사원 명부 시트죠. 그래서 네, 여기 가셔도 되시지만 우리 사원 명부 시트 클릭할게요. 사원 명부 시트 클릭. 네, 그러면 사원 명부 시트가 열렸고요. 여기 테이블 어레이에도 사원 명부 시트 들어왔죠. 그래서 범위를 잡아 주셔야 되세요. 예, 범위. 예, 범위는요. A2부터 G26까지를 잡아 주셔야 되세요. A2부터 여기 범위요. 4번이 2번부터죠. 그래서 A2부터 G 이 사원 전체 데이터 G26 네, 이렇게 잡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범위 잡은 곳이 초록색으로 반짝반짝 빛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VLOOKUP 함수인수 대화상자 보시면요. 테이블 어레이 참조 범위가 사원 명부 시트에 A2부터 G26까지구나 라고 이렇게 들어와 있죠. 네, 여기 수식 입력줄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네, 두 번째까지 됐어요. 네, C2는요, 찾을 값. 네, 찾을 값. 네, 찾을 값이에요. 무엇을 찾아드릴까요? 해서 찾을 값, C2를 찾아주세요. 예, C2가 바로 4번이죠. 예, 찾을 값 넣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디에서 찾아드릴까요? 참조 범위예요. 참조 범위. 네, 두 개까지 하셨으면요. 나머지는 쉬워요. 예, 참조할 범위. 네, 참조 범위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네, 핑크로 할게요. 컬럼 인덱스 몇 번째 열을 가져올까요? 네, 컬럼이 열이거든요. 여기 4번은 1, 성명은 2, 주민등록번호는 3. 네,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 뭘 갖고 올 거예요? 네, 우리 그 C6셀이요. 성명을 넣는 그 칸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성명이 몇 번이에요? 네, 성명이 2번이죠. 1번, 2번, 3번 이렇게 열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컬럼 인덱스에는 숫자 2가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주민등록번호를 찾아주세요 하면은 3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성명을 찾을 거니까요. 이 컬럼 인덱스가 숫자 2, 두 번째 열을 찾아주세요. 두 번째 열을 찾아주세요. 네, 두 번째 열을 찾아주세요예요. 그리고 레인지 루커 네 번째 인수 클릭 한번 해보세요. 네 번째 인수 클릭하면요. 네, 얘는 옵션이죠. 정확하게 찾아드릴까요? 아니면 비슷한 걸 찾아드릴까요? 예,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성명은 텍스트죠. 이름이죠. 예, 성명은 이름이니까 정확한 걸 찾아야 돼요. 정확한 걸 찾으실 때는요. 네, 여기도 설명이 나와 있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false. 그리고 비슷하게 일치하는, 비슷한 건요. 우리 수치 데이터일 때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우리 문자 데이터에서는요. 이런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false라고 입력하셔도 되시고요. 예, false 스페링이 길잖아요. 아니면 숫자 0을 입력하셔도 되세요. 네, 저는요 0 입력할게요. 0 되셨나요? 그래서 VLOOKUP 함수도요 처음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VLOOKUP 함수를 좀 많이 다뤄보셔서 익숙해지면요 너무너무 편리한 함수예요. if 함수 못지않아요. 네, 그래서 VLOOKUP 함수 확대 한번 해볼게요. 수식 입력줄 그리고 4개의 인수.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요 이렇게 함수 인수 대화 상자 부르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네, 여기 4개의 인수 맨 처음 볼 때는요 이게 뭐야 어렵잖아요. 다 영문이니까. 그런데 우리 첫 번째는 lookup 찾을 값 그리고 어디서 찾아올까요? 참조 범위 몇 번째 열을 가져올까요? 정확하게 찾아드릴까요? 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4개의 인수 의미만 아시면요 lookup 함수 여러분들 아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나왔네요. 미리 보기. 1번은 정동건입니다. 라고 이렇게 미리 보기 답도 나왔죠. 네, 1번 정동건님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식 입력줄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주세요. 예, 수식 입력줄. 예, 저는 사원 명부를 이름 정의를 안 해서 이렇게 길게 넣었어요. 길게 넣었어요.
이름 정의를 했다면 여기 그냥 사원 명부까지만 하시면 되세요. 근데 제가 일부러 하나는 하고요. 하나는 안 했어요. 네, 되셨나요? 네, 한번 체크 한번 해주세요. 예, 체크하셨으면요. 우리 하단에 확인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확인. 네, 그랬더니요. 1번 정동건 이렇게 나왔죠. 그럼 우리 다른 4번을 가지신 분 이름도 잘 나와 있나 확인을 하셔야 되세요. 네, 그럼 C2 셀 클릭하시고요. 우리 목록 단추 나왔죠. 목록 단추 클릭하신 다음에 지금 8번을 한번 해볼까요? 8번이 누굴까요? 네, 8번은요. 배철호 님이에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하단에 사원 명부 시트에 가서 네, 8번이요. 배철호 님 맞네요. 그쵸? 8번 배철호 맞죠? 그럼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 네, 요 15번 4번 15번 님이요. 김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인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15번 김하나. 그럼 다시 재직 증명서 시트에 오셔서 목록 단추를 15번 선택 한번 해보세요. 네, 15번 김하나 정확하죠? 네, 여러분들도 잘 나오셨나요? 네, 이 VLOOKUP 함수 제가 첫 번째 사용하고 굉장히 오래 설명을 했죠. 네, 오래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네, 여기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나 소속이나 직위는요, 다 VLOOKUP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VLOOKUP 함수 4개의 인수를 정확하게 아셔야지 사용할 수 있는 함수거든요. 또 여러분들 또 다시 한번 이 목록 단추 눌러서 목록 단추 눌러서요. 다른 번호도 지금 몇 번 해볼까요? 23번 해볼까요? 23번. 네, 23번은요. 공유인님이래요. 확인 한번 해봐야죠. 23번 사원 명부 가셔서 23번. 네, 23번이요. 공유인님 맞아요. 공유인님 23번. 네, 총무부 대리님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 목록 단추 클릭하셔서요. 각각 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셔요. 네, 19번은 최다선님이네요. 네, 여기 VLOOKUP 함수 하함수식이 중요하죠. 예, 제가 이 함수식을요. 메모장에 넣어 드릴게요. 네, 우리 C6셀이었죠? 네, C6셀, 네, 함수식이에요. C6셀. 그래서 C6셀, 요 함수식이 중요하죠. 근데 VLOOKUP 함수 하나 하셨으면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열 번호만 바꿔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몇 번째 열을 가져올까요? 그거요. 네, 우리 몇 번 더 연습하도록 할게요. 예, 저는 일단은 C6셀 성명 찾기만 했어요. 네, 성명 찾기. 예, 저는요, 다시 목록 단추 1번으로 할게요. 1번. 네, 1번 정동건님이에요. 그래서 하나 같이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 맨 처음에 힘들죠? 예, 그 다음부터는 규칙이에요. 같아요. 열 번호만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되세요. 예, 저는요, 1부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잠깐 쉬셨나요? 네, 2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2부 수업도요, 예, VLOOKUP 함수예요. 네, 우리 두 번째는요, 뭘 구해볼까요? 주민등록 번호를 구해볼까요? 네, 주민등록 번호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등록 번호. 네, G6셀은 성명이었죠. 네, 이번에는 주민등록 번호를 구해볼게요.
네, 주민등록번호가 네, G6셀이에요. G6셀. 예, G6셀 선택하시고요. 주민번호라고 저는 줄일게요. 예, 주민번호 같이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얘도요, VLOOKUP 함수를 이용할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수식을 입력할 셀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세요. G6셀, 네, G6셀 선택해 주세요. 네, G6셀 선택하시고요. 전 이번에는 수식부터 먼저 넣어 볼게요. 네, 수식은요, 네, 식부터 먼저 써볼게요. 네, 똑같고요. 열번호만 바꿔주시면 되시거든요. 네, 열번호가 주민등록번호가 제가 확인을 잠깐만 해볼게요. 주민등록번호가 네, 세 번째죠. 네, 세 번째. 네, 얘는요, 제가 함수식을 먼저 넣고 시작을 할게요.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재직증명서 시트 G6셀이에요. G6셀 선택하시고요. 우리 VLOOKUP 함수 한 번 더 해볼게요. 는 수식 VLOOKUP 함수 입력하실 거니까요. 우리 등식는 입력해 주시고요. 네, 작업 표시줄 한영키 확인 한번 해주세요. 제가 VLOOKUP을요 다시 한번 할 거예요. 네, V 넣었더니요, V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보이실 거예요. 네, 이 중에서 우리는 VLOOKUP을 이용할 거니까 VLOOKUP 선택. 예, VLOOKUP 선택하면요, VLOOKUP에 대한 함수가 뭐 배열의 천열에서 값을 검색하여 지정한 열의 값을 이렇게 뭐 설명이 나오죠. 네, 설명 나오면요, 그냥 한번 보시고요. 우리는 VLOOKUP 함수 다시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플레임은 단축키가 탭키예요. 탭키 한번 눌러주시고요. 탭키, 예, 탭키, 예, 탭키 한번 눌러주시고요. VLOOKUP 함수, 함수인수 대화상자 부르실 분들은요, 탭키 누르고 나셔서 컨트롤 A 눌러주시면요, 함수인수 대화상자도 들어오죠. 저 탭키 컨트롤 A 이렇게 눌렀어요. 그래서 VLOOKUP 함수 대화상자가 이렇게 나왔죠. 예, 우리 열번호만 다르고요, 똑같아요. 또 해볼게요. lookup, 예, 두 번째 보니까 그래도 VLOOKUP 함수가요, 무섭진 않으시죠? 네. 아무래도 자꾸 여러 번 하시면요, 또 재밌어져요. 이제 만만해 보이지요? 네. lookup, 찾을 값. 무엇을 찾을까요? 네, 우리는요, C2셀을 찾을 거예요. 네, C2셀. 그래서 찾을 값은 C2셀 클릭. 그리고 테이블 어레이. 참조 범위는 어디로 정할까요? 네, 그러면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 클릭하시고요. 우리 참조 범위는요, 사원 명부 시트지요. 사원 명부 시트 클릭하시고, 네, 우리는 A2셀부터 G26까지 네,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세요. 네, 범위 잡아주셨나요? 네, 범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컬럼 인덱스 몇 번째 열을 가져올까요? 네, 그럼 세 번째 인수 선택하시고요. 네, 주민번호가 세 번째였죠. 3. 네, 이렇게 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3. 그리고 레인지 루커 옵션이에요. 우린 정확한 값을 가져와야 되죠. 주민등록번호가 유사한 값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누구나 주민등록번호 하나씩 있죠. 네, 그래서 정확한 값 0 또는 false, 저는 0이 좋아요. 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 수식 입력줄과 VLOOKUP 함수인수 대화상자만 보시고 우리 성명이랑 똑같아요. 성명할 때랑 똑같고요. 다른 점은요, 열 번호만 달라요. 우리 성명은 2였어요.
네, 주민등록번호는요, 세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저는 3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얘만 이제 중요하게 된 거죠. 3, 열번호 3. 열번호 3. 그랬더니요, 미리 보기가 이렇게 나와요. 7.60532 더하기 12. 네, 얘는요, 우리가 사용자 지정을 해 주셔야 되세요. 얘 먼저 수식 입력줄 여러분들이 한 거랑 제가 한 거랑 똑같은지 체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주민등록번호이기 때문에 컬럼 인덱스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3이라는 거. 세 번째 열을 가져올 거예요. 세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되셨죠? 네, 되셨으면요, 우리 하단에 확인 버튼 눌러줄게요. 확인. 네, 눌렀더니요, 주민등록번호가 7.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니죠. 얘는요, 표시 형식이 우리가 사용자 지정 형식으로 바꿔주셔야 되세요. 네, 일단 여러분도 이렇게 나왔나요? 네, 이렇게 나왔으면요, 우리 표시 형식 바꿀게요. 표시 형식. 네, 표시 형식 바꾸도록 할게요. 네, G6셀이고요. G6셀이고 우리 표시 형식은요, 홈 탭으로 가셔야 되세요. 홈 탭. 홈 탭. 표시 형식 그룹이 있죠. 네, 표시 형식 그룹. 자세히 버튼. 네, 자세히 버튼 누르시면요,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오죠. 네, 셀 서식 대화 상자 나왔나요? 네, 그러면요, 표시 형식 탭이에요. 표시 형식 탭이고요. 우리는 기타 갈게요. 기타. 네, 기타 범주를 기타로 했더니요, 여기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죠. 주민등록번호 클릭. 네, 우리 표시 형식 탭 기타 누르면요, 옆에 형식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주민등록번호니까 주민등록 형식 앞자리 그리고 하이픈 뒷자리 나오도록, 네, 주민등록번호를 클릭하시면요, 네, 여기 미리 보기. 네, 우리가 익숙한 주민등록번호 형식으로 바뀌었죠. 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세요. 우리 셀마다요, 표시 형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형식을 바꿔주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보기 편한 주민등록번호 형식으로 바뀌었죠. 네, 형식으로 바꿨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확인. 네, 되셨나요? 네, 표시 형식. 네, 기타 범주. 기타. 가셔서 주민등록 번호. 네, 번호 클릭하시고요. 네, 보기, 미리 보기 확인하신 다음에 하단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요, 우리가 익숙한 주민등록 표시 형식으로, 예, 수정이 되죠. 네, 여러분들 잘 되셨나요? 네, 잘 되셨으면요, 우리 확인 누를게요. 확인 눌렀더니, 네, 우리 정동건님은 76년 5월 30, 1, 2, 3, 4, 5, 6, 7 이렇게 주민번호가 들어왔죠. 네, 저는요, 4번 정동건님 1번만 이렇게 내왔어요. 우리 목록단추 또 눌러볼게요. 목록단추 누르시고요. 우리 이번에는 몇 번 해볼까요? 5번 해볼까요? 제가 4번, 5번을 클릭해 볼게요. 그랬더니 5번은 성명이
감사용님이고요. 주민등록번호가 69년생이네요. 네, 여러분들 목록 단추 다 누르셔서요. 또 안 해본 번호 20번도 한번 해볼까요? 20번은요. 황유인님이고요. 주민등록번호가 880830이네요. 네, 또 몇 번을 해볼까요? 중간 번호 해볼까요? 14번 해볼까요? 네, 14번은요. 서태진님이고요. 주민등록번호가 81년 7월 25일생이네요. 네,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되셨나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주소나 소속이나 직위도요. 이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구하실 수 있으세요. 왜냐면 이 함수가 다 계속 VLOOKUP 함수잖아요. 시트도 똑같아요. 예, 우리는 열번호만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되세요. 열번호만. 네, 그러면 우리 이번에 주소 구할 거거든요. 네, 주소는요. 몇 번째 열인지만 여러분들 아시면 되시죠. 수식을요.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열번호만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제가 사원명부 시트 가서요. 주소는 몇 번째 열인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사원명부 시트 가서 주소, 주소는요. 주소는 네, 요것만 확인하시면 되시죠. 4번은 1, 성명은 2, 이 열번호 VLOOKUP 함수에서 열번호만 우리가 수정해 주시면 되세요. 우리 주민등록번호까지 했죠. 주소는 4번, 부서는 5번, 직위는 6번, 입사일은 7번. 네, 얘만 기억하시면 되신다는 거죠. 네, 우리 이제 주소, 부서, 직위 할 거예요. 주소부터 할게요. 주소는 열번호가 4번이에요. 4번. 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다시 재직증명서 시트 오셔서 우리 주소 구할 거예요. 예, 주소 열번호 4번만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주민번호 했고요. 네, 이번에는 C7세. 네, C7세. 네, 메모장부터 먼저 할게요. C7세. 주소죠. 네, 주소를 같이 넣어 볼게요. 그리고 네, 여기도 함수식 그대로 복사할게요. 그리고 열번호가 4번이었죠. 얘만 기억하시면 되신다는 거죠.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요, 식을 복사를 했을게요. 복사. 저는, 여기 C6셀 선택하고요. 수식 입력줄에 VLOOKUP 함수 수식이 있죠. 이 수식을요, 복사를 할게요. 네, 복사. 능까지 다 복사할게요. 수식 입력줄, 이렇게 블록 씌우셔서, 네, 여러분들, 네, 컨트롤 C 하신다거나, 홈 탭, 클립보드 그룹에 복사 클릭. 복사했어요. 복사하고요. 우리 C7셀 오셔서 네, 여기에 컨트롤 V 또는 붙여넣기 하시면요. 이렇게 함수식이 그대로 들어오죠. 아이고, 제가 여기 확인을 안 했네요. 여러분들. 예, 잠깐만요. 얘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하고 네, C7셀 확인하시고 예, 붙여넣기 됐네요 하고 열번호만 바꿔주면 되죠. 2열이 아니라 주소는 4열이었죠. 그래서 2열 지우고 4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요. 네, 저는요 요 성명 여기 수식 입력줄 수식을 그대로 복사해서요 우리 C7셀 클릭하고요. 그대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요 열번호 2를 4로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식이 똑같고 열 번호만 다르니까 열 번호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시는 거죠. 네. 주소는요, 네 번째 열이었어요. 그래서 4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우리 엑셀의 마무리는 엔터죠. 엔터 키 눌러주시면요, 우리 서태진님의 주소가 나오겠죠. 네. 엔터 눌러볼게요. 엔터 눌렀더니 서태진님은 양천구 목동이 주소래요. 확인을 해야겠죠. 그럼 사업명부 가서 사업명부 시트 가서 서태진님이 14번이네요. 네, 14번. 네, 양천구 목동 맞아요. 네, 여기 양천구 목동 됐죠. 또 다시 다른 분들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목록 단추 누르셔서 저는 이번에 17번. 네, 17번은 나셋이님이고요. 이분은 86년생이고 신월동이 주소예요. 신월동이. 또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보세요. 또 저는 몇 번 해볼까요? 7번 해볼까요? 7번님은요, 임원아님이고요. 88년생이고요. 주소가 사당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네, 여러분들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목록 단추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목록 단추 이용해서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원번호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성명, 주민번호, 주소 확인하시면 되세요. 네, 주소까지 되셨나요? 예, 안 되신 분들은요, 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저는요, 똑같은 방법으로 소속할게요. 예, 준비하고 있을게요. 시열 이번엔 8행이네요. 그리고 소속 구할게요. 네, 소속은 몇 번째였나? 네, 그럼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네, 여러분들 주소 다 하셨나요? 네, 이번에 소속 구해볼게요. 제가 소속이요, 몇 번째 열인지. 예, 소속은요, 1, 2, 3, 4 부서 1, 2, 3, 4, 5. 5네요, 5. 그쵸? 소속이 총무부 이런 데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여기가 열번호가 5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세요. 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재직증명서 시트 선택해 주시고요. 네, 저는, 네, 여기. 얘를 또 다시 한번 복사할게요. 저는 C6셀. 여러분들, G 6셀을 복사하셔도 되시고요. 또 C7셀을 복사하셔도 상관없어요. 다 VLOOKUP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수식을 복사하셔도 상관없고요. 우리는 열 번호만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저는 C7셀 선택하고요. C7셀 수식을 복사할게요. 네, 복사할게요. 어떤 수식을 복사해도 상관없으세요. 네, 복사. 그리고 C열 8행 오셔서 컨트롤 V 또는 붙여넣기. 여기다 할게요. 네, 들어왔죠. 네, 들어오고요. 우리는 열 번호만 바꿔주시면 되세요. 소속은요, 5열이에요. 그럼 4 지우고 5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시죠. 네, 똑같은 수식이기 때문에 저는 수식을 복사를 했어요. 복사하고요. 이 열번호만 수정을 했어요. 열번호 수정하시고요. 우리 엑셀의 마무리는 엔터지요. 엔터 키 눌러주시면 그 임원아님의 소속, 네, 부서가 나오겠죠. 네, 열번호만 바꿔주세요. 열번호.
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이해가 돼야지 얘가 조금 쉽고 재밌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네, 소소, 부소는요, 5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저는 5라고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네, 수정하셨으면요, 우리 엔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네, 그랬더니 임원아님은요, 개발부 소속이래요. 확인을 해야겠죠. 그럼 우리 하단에 사원 명부 시트 가셔서 임원아, 네, 임원아님이 사원번호 7번이고요. 개발부예요. 그리고 사당동 주소고요. 88년생이에요. 네, 만약에 이 브이루컵 함수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일이 다 사원 명부 시트에 와서 성명, 주민번호, 주소, 부서, 직위를요 다 확인한 다음에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되세요. 뭐 사원이 많지 않을 때는 직접 입력하는 것도 괜찮죠. 그런데 사원이 막 1000명, 2000명 되면 얘를 언제 다 체크해서 넣겠어요. 그럴 때는 VLOOKUP 함수를 이용하면 이렇게 찾아주니까 너무 편리하죠. 네, 이번엔 저는 직위, 직위 해볼까요? 우리 부서까지 했으니까 직위 하나 남아서 직위는요 몇 번째인가요? 네, 여기 온 길에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1, 2, 3, 4, 네, 6번째네요. 6번째. 네, 우리 이번엔 직위. 여러분들은 여기 목록 단추 누르셔서 다른 번, 11번도 한번 해보세요. 11번은 백정원 님이고, 인천시 남구 주소지 87년생 총무부래요. 이번에는 직위를 구해볼게요. 직위. 네, 직위도 똑같아요. 어떻게? 네. 여러분들은 복사를 해놨으면요 그대로 아마 있을 거예요. 붙여넣기 저 해볼게요. 그쵸. 그리고 직위는 6번째였어요. 그래서 6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세요. 네, 똑같은 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수정 여기 3번째 열 번호만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요 6번째가 바로 직위지요. 6번째 직위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세요. 네, 대리님이네요. 네, 그러면 제가 또 메모장 정리 한번 해볼게요. 소속이 아니고 이번에는 직위. 그리고 6번째 열. 그리고 G열이죠. 네, G8세. 네, 맞죠? 예, G8세. 네, 그래서 이 VLOOKUP 함수 하나 가지고요. 저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그리고 소속, 직위까지 구했어요. 네, 직위까지 구했고요. 네, 여러분들 한번 정리할 시간 잠깐 드려볼게요. 네, 계속 똑같은 함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있어요. 수식을. 예, 정리하시고요. 예, 정리 이제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이제 근무 기간 같이 해볼게요. 근무 기간도요. VLOOKUP 함수 이용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VLOOKUP 함수는요. 오늘 하루 정도만 이 한 해 분량만 들으시면요. 예, VLOOKUP 함수 아마 마스터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 VLOOKUP 함수를 나는 한 번 더 듣고 싶다 하시면요. 예, 여러분들 제가 금요일날 금요 특강 2교시가요. 엑셀 수업이에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금요 특강 2교시 들으시면요. 이 VLOOKUP 함수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게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만 뭐 들으셔도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직위까지 구해 보았어요. 네, 이번에는요, 근무 기간을 같이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무 기간 하면요, 입사일, 그리고 퇴사일, 이렇게 두 가지 하면 되죠. 근무 기간. 네, 근무기간. 네, 여기는요, 저는 입사일을 넣을 거예요. 입사일. 회사 첫 출근한 날, 입사일. 네, 입사일. 입사일을 넣을 거고요. 그리고, 네, 여기는요, 퇴사일을 넣어야겠죠. 퇴사일. 네, 퇴사일. 그런데 저는요, 오늘 날짜를 쓸게요. 네, today 함수를 이용해서 today 함수가 오늘 날짜 함수죠. 오늘 함수, 오늘 날짜를 구하는 today 함수를 넣을게요. today 함수를 넣고 이 부분에는요 몇 년 며칠간 이 회사에 근무했어요 라는 그 기간을 넣어 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저는 days 360 함수를 이용할게요. days 360 함수를 이용해서 days 360 함수도요, 입사일 그리고 오늘 날짜 두 가지 하면은 그 사이의 날짜를 구해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입사일은 VLOOKUP 함수 이용해서 해보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는 오늘 날짜 today 함수, 그리고 요 세 번째는요 days 360 함수를 이용해서 몇 년 뭐 며칠간 뭐 근무했다,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C19행, 네, C9셀 클릭해 주세요. C9셀. 네, C9셀도요 저는 여기 입사일을 넣을 거예요. 입사일도요 우리 사업명부 시트 가볼까요? 네, 입사일이 있어요. 1, 2, 3, 4, 5, 네, 7열이에요. 그래서 저는 VLOOKUP 함수를 이용할게요. VLOOKUP 함수, 여러분들 복사했으면요 그대로 C9셀 선택하시고요, 요 수식 입력줄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세요. 근데 저는 이제 메모장도 왔다 갔다 하니까 다시 복사를 해야 될 거예요. 네, 아니면 VLOOKUP 함수 다시 이용하셔도 되시고요. 예, 저는 복사를 할게요. 하고 열 번호만 바꾸시면 되시죠. 7. 네, 7. 네, 7이에요. 입사일은 7. 네, 7열. 네, 조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열 번호만 저는 바꿨어요. 열 번호만. 네, 제가 메모장에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백정원님 같은 경우에는 2006년 9월 5일에 이 회사에 입사를 했다는 거죠. C9셀. C9셀은 입사일. (7열)
네, 이렇게만 수정해 주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전후역 근무기간 2006년 9월 5일이 바로 입사일이에요. 네, 입사일이고요. 일단 투데이 함수 이용해서 여기 뭐뭐까지 오늘까지 해볼게요. 잠깐만요. 거기까지 하시고 제가 사업명부 시트 잠깐 가볼게요. 네, 퇴사일이 없죠? 네, 그럼 이 직원들이 다 현재까지도 이 회사에 있다는 전제예요. 네, 퇴사일이 없어요. 네, 그러면 F9셀 선택하시고요. 여기는 오늘 투데이 함수를 쓸게요. 네, 투데이 함수는요, 투데이만 입력하시면 되세요. 예, 투데이 입력하시고, 우리 함수는 항상 가로가 열렸으면 가로가 닫혀줘야 돼요. 가로 열렸죠? 예, 가로 닫아주시고요. 엔터 키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예, 투데이 함수. 네, 그러면 컴퓨터 시스템상에 오늘 날짜가 들어와요. 투데이는 투데이 함수 쓰시고 가로 열고 닫고까지만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엑셀의 마무리는 엔터. 네, 엔터 쳐주세요. 그래서 F9셀은요 투데이 함수 넣어주시면 되세요. 네, 자, 엔터 누를게요. 네, 그랬더니 오늘 날짜 2022년 8월 17일 오늘 날짜가 들어왔죠. 네, F9셀. 네, F9셀. 네, F9셀은 투데이 함수예요. 저는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엔터키 누르면요 오늘 날짜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근무기간 보시면요 2006, 즉 백정원님은 2006년 9월 15일부터 2022년 8월 17일 현재까지 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요. 예, 근무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요 이 8월 17일에서 이 9월 5일을 뺀 네, 데이즈 360 함수를 이용해서 몇 년, 몇 개월간 이 회사에 근무했어요 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네, 여기죠? 네, 여기는 I9셀이네요. I9셀. 네, I9셀은요, 저는 데이즈 360 함수를 사용할게요. 네, 여기 함수 이름만 써놓을게요. 하고, 우리 I9셀 선택해서요, 이 두 날짜, 사이에 사이의 날짜를 구하는 데이즈 360 함수를 이용해서 몇 년, 몇 개월? 네, 이렇게 근무 기간을요, 여기다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즈 360 함수를 이용하시려면요, 입사일, 그리고 오늘 날짜, 두 가지 아셔야 되세요. 그래서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입사일 넣었고요. 그리고 네, 여기 F9셀은요 오늘 날짜를 넣었어요. 오늘 날짜를 넣었고 두 날짜 사이에 데이즈 360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I9셀 선택하셨죠? 우리 데이즈 360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니까 는 그리고 한영키 잘 보세요. D D 하나 넣었더니요 우리가 사용할 데이즈 360 함수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데이즈 360 함수 선택. 옆에 설명이 나왔죠. 1년을 360일
우리 왜 1년은 365일이잖아요. 근데 30날 있는 날도 있고 31일 있는 날도 있고 28일 있는 날도 있죠. 그래서 1년을 360으로 얘네가 기준을 잡았어요. 그래서 두 날짜 사이의 날짜 수를 계산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데이즈 360 탭키 누르면 플레임 들어오지요. 그리고 컨트롤 A 누르면 함수인수 대화 상자가 이렇게 들어와요. 데이즈 360은요 스타트 데이트, 입사일, 퇴사일 네, 두 가지만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스타트 데이트, 즉 입사일은 바로 언제예요? C9월이죠. C9 클릭. 네, 그럼 2006년 9월 5일이 들어가는 거고요. 네, 여기도 볼까요? 네, C9월은요, 여기 사람의 근무 입사일이에요. 근데 옆에 보세요. 1년 번호로 나와 있죠. 네, 19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네, 이 연도가 38,965일이라는 소리예요. 네,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네, 이렇게 1년 번호로 나온다는 거죠, 엑셀은. 그리고 또 엔드는 오늘 날짜 쓸게요. 오늘 날짜가 F9셀이죠. F9셀. 네, 이렇게 두 가지 인수만 넣으시면 되세요. 얘는 뭐 메소드라 그래서 방법인데 뭐 유럽식, 미국식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요 1년을 360으로 계산하고요. 또 만약에 여기에 옵션가를 놓으면요 또 1년을 뭐 365일로 계산을 한대요. 예, 저는요 인수 두 가지 스타트 데이트랑 엔드 데이트 시작일 오늘 날짜 이렇게 두 가지만 입력을 할게요. 네, 두 가지만 입력을 할게요. 네, 여기 또 1년 번호 나오죠.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세요. 엔드 데이트, 스타트 데이트 두 날짜 사이에 날짜 수를 계산하는 함수예요. 네, 되셨으면요 우리 확인 눌러 주시면 되세요. 네, 확인 클릭할까요? 네, 확인 클릭 하시면요 여기 보세요. 5742일을 이 회사에 현재까지도 재직을 하고 있는 거죠. 5742일.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오셨나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즈 360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다 날짜 계산을 했어요. 네, 저는 일단은요 얘를 복사해서 메모장에 넣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목록 단추 이용하셔서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임의의 번호 4번을 한번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은 근무 기간 그리고 그 근무한 날짜가 이렇게 나오죠. 6385도 있고요. 네, 또 다른 번호도 해볼까요? 1번. 네, 1번은 6635예요. 네, 이렇게 날짜를 넣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날짜 수가 있으면요 여러분들 보기 불편하시죠. 그래서 저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요 얘를 뭐 몇 년, 몇 개월 이렇게 한번 바꿔 볼까 해요. 네, 몇 년, 몇 개월. 네, 이거는요 우리 잠깐 쉬는 시간 갖고 할까요? 네, 지금 네 잠깐 쉬는 시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잠깐 쉬어 보셨나요? 네, 3부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2부 수업 마지막에서요. 데이즈 360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네, 여기 정동건님의 근무 일수를 같이 구해봤어요. 그래서 6635일이죠. 네, 근데 얘도요. 표시 형식을 바꿔주시면 되세요. 우리 여기 주민등록 번호 구할 때요. 주민등록
표시 형식 바꿔줬더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주민등록 그런 표시로 바뀌었죠. 네, 여기 근무 날짜도요, 표시 형식을 바꿔줄게요. 표시 형식 6635일인데요. 얘를 홈택 표시 형식 그룹 자세히 버튼 누르셔서 네, 표시 형식 나왔죠. 현재는 일반이에요. 일반 날짜에서 6635일을 이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보기 편하게요. 우리 아까 주민등록번호는 기타 가서 주민등록번호로 했죠. 사용자 지정할게요. 우리가 편하게 몇 년, 몇 개월, 네,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게요. 사용자 지정, 예, 사용자 지정. 사용자 지정은 말 그대로 우리 사용자가 편하게 표시 형식을 만드는 거예요. 사용자 지정 클릭하시고요. 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옆에 스크롤바 보이시나요? 네, 옆에 스크롤바 한번 내려보세요. 혹시라도 YY년 이런 게 있나 없나 한번 확인 한번 해주세요. 없으면요 만드시면 되시고요. 있으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제가 스크롤바 좀 하단으로 내렸더니요. 하단으로 내렸더니 네, 이런 표시 형식이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또는 한문으로 표시된 것도 있고요. 연월일을 뺀 이런 다른 표시 형식들도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표시 형식 클릭하셔서요. 조금 수정만 해주시면 되세요. 물론 아예 다 블록 씌워서 여러분들이 다 표시 형식을 만드셔도 되시지만요. 예, 저는요. 이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조금 수정을 해줄게요. 네, 이거는 YYY는요. 네 자리 연도. 올해가 2022년이니까 그 네 자리 연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YY 중에서 두 개의 YY를 썼다면 2022년이니까 22만 이렇게 나오게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8월이죠. 그러면 두 개, MM이 두 개 있다는 거 08. 또 1도 두 개, 얘는 뭐 오늘이 17일이니까 17. 만약에 오늘이 5일이었다 그러면 05 이렇게 두 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 선택하신 다음에 우측에 스크롤바를 하단으로 내리셔서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네, 그 표시 형식을 가져오시면 되세요. 네, 저는요. 얘를 가져올게요. 네, 그러면 여기 미리 보기 나오죠. 네, 1918년 3월 1일 이렇게 미리 보기 나오고요. 네, 저는 얘를 조금 바꿀게요. 연도는 두 자리만 표시하게 하고요. 월도 한 자리만 표시하게 하고요. 그리고 일은요. 아예 표시를 안 할까요? 그럼 몇 년, 몇 월까지만 보이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되세요. 네, 그럼 미리 보기 한번 보세요. 사용자 지정 형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고요. 요 미리 보기로 18년 3개월 18년 3개월 네. 그럼 우리 여기 개자로 넣을까요? 18년 3개월 여기 바꾸시면 되세요. 월 앞에 한영키 확인하시고 개 이렇게 하시면요. 18년 3개월 동안 근무를 했다는 거죠. 현재까지. 사용자 지정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미리 보기로 확인하시면요. 우리 그 정동건님 1번 4번 가지신 분들이 18년 3개월 동안 이 회사에 근무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같이 한번 해봤어요. 네,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가셔서 저는 YY년 네, 텍스트는 항상 큰 따옴표 하잖아요. 예, 그쵸? 근데 요즘은요 안 해도 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표시할게요. YY년 그리고 M 개월 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미리 보기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용자 지정이 되었다면 하단에 확인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확인 했더니요, 우리 1번, 4번, 1번 정동건님은요 18년 3개월 동안 이 회사에 근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데이터 요청 검사 목록 단추 만들었으니까 8번님은 네, 배철호님은 4년 3개월간 이 회사에 근무를 한 거고요. 네, 여러분들 여기 목록 단추 누르셔서요, 예, 다른 분들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25번 장지윤님은요 6년 5개월 근무하신 거예요. 그래서 표시 형식 같이 수정 한번 해보셨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좀 빨리 나갈게요. 네, 여기 today, 예, today죠. 예, 오늘 날짜 넣어야 하니까 today 함수 사용해야 돼. 근데 여기는 수식이 아니에요. 그냥 today 텍스트만 입력이 됐죠. 그러면 수식 입력줄 가셔서 수식은 반드시 는, 등호가 있어야 돼요. 는 하고 또 today 뒤에 가로 열고 닫고가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수식을. 네, C15셀이에요. C15셀, C열, 네, 15셀, today 함수 이렇게 넣어주세요. 하시고 저 엔터 누를게요. 엔터 눌렀더니 오늘 2022년 8월 17일 이렇게 날짜가 들어갔죠. C15셀이었죠. 네, C15셀. 네, 오늘 예, 투데이 함수 넣어주세요. 네, C15셀 오늘 투데이 함수 넣어주시면요, 오늘 날짜 들어가요. 네, 오늘 날짜 들어갔죠.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수정을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어디냐면요, 여기가 B11셀. 예, B11셀 보시면요, 상기인은 만약에 4번, 1번을 선택했다면 정동건님이었나요? 정동건님은 네, 이날 이렇게 일련 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당사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얘를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요, 표시 형식을 좀 바꿔볼까 해요. 네, 42434. 네, 우리 연도의 날짜에는요, 일련 번호로 이렇게 나타나요. 얘를요, 표시 형식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수식 입력줄 보시면요, 네, 수식 입력줄도, 네, 수식 입력줄 볼까요? 네, 는 있죠. 는 있고요. 그리고 상기는 텍스트예요. 문자예요. 문자. 그리고 당사에 입사, 얘도 문자예요. 문자죠. 그리고 여기 C9셀은요, 아마 수식일 거예요. 그래서 문자와 얘 문자예요. 문자죠. 문자. 그리고 얘는 저는 수식으로 바꿀 거예요. 식이에요. 이렇게 식과 식 또는 문자와 문자, 식과 문자를 연결시켜주는 연결 연선자가 요 N%예요. 중간에 여러분들 N% 보이시죠? N% 보이시죠? 이 N%로 식과 문자, 문자와 문자, 문자식을요, 이렇게 연결을 해줬어요. 저는 C9셀을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요, 지금 현재 C9가 42434라는 숫자 일련 번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일련 번호를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 함수로 한번 바꿔볼까 해요. 네, 그거까지만 하면요, 예,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B11셀 선택하시고요. B11셀
네, 여기 뭐 일련 번호를 한번 바꿔 볼게요. 네, 그러면 네, 여기 C9셀이 네, C9셀이 시간이 애매해서 네, 여기 C9셀 네, C9셀이 이렇게 일련 번호로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 얘를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네, 해볼게요. 네, 그러면 는 다음에 예, 는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서 는 다음에 텍스트 함수를 쓸게요. 텍스트 함수 한영키 잘 보시고요. te 네, xt 보이시죠? text 탭키 컨트롤 A 그것까지는 안 되네요. 네, 텍스트 넣으시고요. 네, 텍스트 함수는요, 요 셀, 즉, C9셀, C9셀을 어떤 표시 형식으로 바꿔주세요 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C9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수, 구분자, 쉼표 넣어주시고, 여기 설명 보시면요, 네, 밸류가 바로 C9셀이요. 즉, C9셀 2016 3월 5일을 어떤 포맷, 어떤 표시 형식으로 바꿔달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밸류는 C9셀을 얘기하는 거고요. 포맷은요, 형식. 저는 어떤 형식으로 바꿔볼까요? YYY년, 뭐 MM월, 네, 이런 표시 형식으로 바꿔볼게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식은요, 문자니까, 네, 큰 따옴표 해주시고요. 네. 4자리 연도 YYY년 그리고 M 월 또 한 칸 띄고요. 며칠 일까지 할까요? 그럼 D 1 이렇게 표시 형식을 넣어 주셔야 되세요. 네, 표시 형식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되세요. 네, 얘가 수식이에요. C9셀을 이런 표시 형식으로 고쳐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네, 그러면 요 뒤에 있는 텍스트는요, 잘라서요, 앞으로 이동시켜도 되지요. 그쵸? 예, 일단은 수식 넣고요. 예, 수식 넣고요. 예, 제가 일단 메모장에 넣어 드릴게요. 네, B11셀이었죠? 네, 이렇게 함수 넣을게요. 네, 함수 넣고 엔터키 한번 눌러볼게요. 엔터. 아이고, 뭐가 문제가 있네요. 네, 얘를요, 뒤에 텍스트를요, 일단은 제가 잘라내기를 할게요. 컨트롤 X 하고 엔터 눌렀더니 이렇게 예, 날짜가 들어왔죠. YY년 MRD1 아까 일련 번호를요, 표시 형식 전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아까 일련 번호 4자리, 5자리였나요? 걔를요, 이렇게 연도, 월, 일 형식으로 바꿨어요. 네, 형식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왜 텍스트 있었잖아요. 네, 텍스트. 네, 텍스트를요, 제가 요 앞에다 붙여줄게요. 여기 아까 잘라내기 한 거 컨트롤 V 하면 그대로 들어가죠. 네, 그리고
네, 여기가 조금 복잡한데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네, 보여드릴게요. 사이에 껴야 돼요. 껴야 되고 중간중간에 N%를 넣어 주셔야 되세요. 중간중간에. 네,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얘가 수식이에요. 네, 얘가 텍스트 함수죠. 네, 텍스트 함수고요. 앞뒤로 N%가 있어요. 앞뒤로 N%가 있고요. N%. 시가 문자를 연결해주는 이런 N% 있고요. 그리고 여기 텍스트는요, 이렇게 큰 따옴표로 해주셔야 되세요. 큰 따옴표. 처음과 끝을. 그리고 중간중간에 띄어쓰기 있죠. 예, 한 칸을 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얘를 한번 엔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텍스트 앞뒤로 큰 따옴표 했고요. 또 여기 또 얘도 이 텍스트도 앞뒤로 큰 따옴표를 했어요. 큰 따옴표를 하고 그리고 여기는요 수식이에요. 텍스트 함수 이용해서 얘는 식이에요. 수식. 텍스트 함수 이용해서 일련 번호를 제가 표시 형식 넣어서 이렇게 4자리 월일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문자. 얘는 문자지요. 문자. 얘도 문자예요. 문자와 문자 그리고 식과 식과 문자를 연결해 줄 때는요 반드시 N%를 해 주셔야 되세요. N%. 그러니까 연결 연산자니까. 연결 연산자에서 이렇게 문자와 식 사이에 N%, 식과 문자 사이에 N%를 해 주시고요. 엔터 키를 눌러 주셔야지 이렇게 나와요. 네, 여기 수식 입력줄을요. 수식 입력줄. 네, 얘를 보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네, 여기 N%가 중요하죠. 연결 연산자. N%. 얘는 문자, 텍스트는 식, 그리고 N% 연산자, 그리고 당사의 입사요. 얘는 문자가 되겠죠. 그래서 문자와 식과 문자를 연결해주는 N% 연산자를 이용하셔야 되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엔터키 눌러주시면요. 이 일련 번호 텍스트 함수 넣었기 때문에 2016년 3월 5일로 들어오고요. 나머지 N%로 연결을 해서요. 텍스트도 이렇게 들어와 있죠.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요. 우리 저장 버튼 한번 누를까요? 네, 그리고 만약에 출력을 하시려면 이런 선 같은 게 보이면 안 좋겠죠. 네, 물론 출력하려면 네, 여기 보기택 가셔서요. 네, 여기 눈금선을 체크를 빼주세요. 네, 빼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 네,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네, 그래서 파일 가셔서 예, 인쇄 누르시면요. 인쇄 누르시면 네, 인쇄 눌렀더니요. 저는 좀 한쪽이 치우쳐졌죠. 네, 한쪽에 치우쳐졌어요. 그래서 정 가운데로 인쇄하고 싶다 하시면요. 우리 인쇄죠. 하단에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어요. 페이지 설정 클릭하셔서 우리 여백 탭에 가세요. 여백 탭에 가시면 페이지 가운데 맞죠? 가로, 세로가 있어요. 네, 여기를 체크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요. 우리 출력 형태 정 가운데로 이렇게 오지요. 네, 정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요. 정 가운데로 출력 형태가 돼서 바로 프린터 연결이 되어 있다면 보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요. 네,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